지금 대만 국방위원회에서는 충격적인 발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상 봉쇄 위협 앞에서 대만 주력 함정의 평균 연령이 32년, 즉시 출동 가능한 전력은 고작 40%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그들의 분노가 중국이 아닌 한국을 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991년 대만이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거부한 그 순간부터 모든 운명이 갈라졌는데요. 과연 무시하던 나라에게 도움을 구하게 된 대만의 30년은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국가의 격차는 재능이 아니라 태도에서 생겨납니다. 무시하던 나라에게 배우기까지 걸린 30년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국방전략 분석관 에릭 홀든입니다. 워싱턴 D.C. 오전 6시 30분, 제 사무실 모니터에는 중국의 72시간 해상 봉쇄 시나리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붉은 점들이 대만 해협을 둘러싸며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마치 피가 응고되는 것 같았어요. 시뮬레이션 화면에 차가운 빛이 제 얼굴을 비추고 있을 때 갑자기 뉴스 알림이 울렸습니다. 대만 입법원에서 긴급 국방회의가 열리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즉시 대만 현지 뉴스 채널에 접속했습니다. 화면 속 대만 정치인들의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상한 중국에 대한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배신했다. 3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속았는지 이제야 알겠다. 카메라가 비춘 회의실 안에서는 한국이라는 단어가 연신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며 다시 화면을 확인했어요. 분명 중국의 봉쇄 위협에 관한 회의인데 왜 한국 얘기만 나오는 걸까요? 제 손은 무의식적으로 키보드 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20년간 동아시아 안보를 분석해온 저에게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적은 분명 중국인데 분노의 화살은 한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다. 제가 중얼거리는 사이 대만 국방부 장관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는 한국의 조선기술 발전 속도를 완전히 잘못 판단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마주하고 있어요.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해상 봉쇄라는 군사적 위기 상황에서 조선기술이 왜 나오는 건가요? 그리고 왜 대만 사람들은 이렇게 한국에 분노하고 있는 걸까요? 모니터 속 시뮬레이션에서는 여전히 중국 함정들이 대만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만 정치인들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마치 진짜 적은 따로 있다는 듯이 말이죠. 커피가 식어가는 것도 모른 채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위기 속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름이 왜 한국일까요? 이 분노의 뿌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제 직감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의 답은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날 밤 늦게까지 저는 대만 관련 자료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의 동아시아 방산 협력 문서들이 제 컴퓨터 화면을 가득 메웠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고요한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87년 대만 국방부 내부 보고서에서 발견했어요. 한국의 방산 기술은 여전히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우리가 참고할 만한 가치가 없다. 저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당시 대만의 시각이 이 정도였다는 거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89년 대만 경제부 자료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업체들과의 기술 교류는 시간 낭비일 뿐이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제 손가락이 마우스를 클릭하며 다음 문서로 넘어갔습니다. 91년 대만 해군 참모총장의 발언 기록이 나타났어요. 한국은 배울 필요가 없는 나라다. 그들의 조선 기술은 우리보다 최소 10년은 뒤처져 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이 어둡게 펼쳐져 있었어요. 이 문서들이 말하는 건 명확했습니다. 대만은 한국을 처음부터 동등한 파트너로 보지 않았다는 거였죠. 더 깊이 파고들수록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만 정부 관료들의 회의록에는 한국에 대한 무시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어요. 한국과의 협력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들은 여전히 기술을 배우는 단계에 있다. 우리가 왜 후진국에서 배워야 하는가? 제가 특히 주목한 건 92년 대만 조선협회 내부 자료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의 조선기술 발전은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 우리의 기반이 더 탄탄하다.
저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같은 시기 한국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 조선업계의 상황은 대만이 평가한 것과는 달랐습니다. 91년 당시 한국은 이미 초대형 유조선 건조에 성공하고 있었거든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세계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보지 않고 있었어. 제가 중얼거리며 다음 자료를 열었을 때 결정적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93년 대만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인터뷰 기록이었어요. 한국은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다. 그들이 우리를 따라잡으려면 적어도 20년은 더 걸릴 것이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0년 후인 2013년 한국은 이미 세계 조선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대만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간 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95년 대만 정부의 공식 보고서를 열어봤어요. 거기에 적힌 문장은 모든 걸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은 우리에게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대만의 분노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말이에요. 그들은 처음부터 한국을 선택지로 보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이틀 후, 저는 결정적인 순간을 찾아냈습니다. 91년 3월 12일, 대만 국방위원회 회의록에 기록된 그날이었어요. 오후 2시에 시작된 회의에서 대만의 운명을 가른 선택이 이루어졌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20명의 고위 관료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 앞에는 2개의 제안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과의 장기 기술 협력안이었어요. 3년에 걸쳐 조선 기술을 단계적으로 이전받고 대만 기술진이 한국 조선소에서 직접 연수를 받는 내용이었습니다. 비용은 12억 달러 하지만 기술 자립까지의 로드맵이 명확했죠. 두 번째는 유럽 완제품 즉시 도입안이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에서 완성된 함정을 바로 구매하는 방식이었어요. 비용은 18억 달러 하지만 즉시 전력화가 가능했습니다. 저는 회의록을 읽으며 그때의 긴장감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대만 해군 참모총장 리웨이밍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안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우리에게는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필요해요. 국방부 차관 천준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도 의문이고요. 우리가 왜 그들에게서 배워야 합니까? 저는 화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회의록에는 당시 참석자들의 발언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아직 실험 단계에 불과합니다. 유럽 기술이 훨씬 검증됐죠. 우리 위상에 맞는 건 완제품 도입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20명 중 18명이 유럽 안에 손을 들었어요. 한국 안에는 단 2명만이 찬성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 관료가 남긴 메모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배우는 건 늦고 사는 건 빠르다. 우리는 빠른 길을 선택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이 순간이 모든 것을 갈랐던 거였어요. 대만은 자존심을 택했고 한국은 배움을 택했습니다. 같은 해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저는 한국 조선업계 자료를 검색했어요. 현대중공업 내부 문서에서 흥미로운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대만과의 기술 협력이 무산됐지만 우리는 계속 발전해야 한다. 한국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전진했어요. 91년 하반기 한국 조선업계는 유럽과 일본의 선진 기술을 흡수하며 자체 역량을 키웠습니다. 반면 대만은 어떻게 됐을까요? 유럽에서 도입한 함정들은 분명 당시로서는 최신형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치명적인 걸 놓쳤습니다. 기술을 사는 것과 배우는 것의 차이를 말이에요. 30년이 지난 지금 그 선택의 결과가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보유하게 됐고 대만은 여전히 30년 전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클릭하며 다음 자료로 넘어갔어요. 91년의 그 결정이 얼마나 큰 분기점이었는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30년 후인 현재, 저는 대만 해군의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2024년 대만 국방부가 발표한 함정 현황 보고서를 열어본 순간 제 숨이 막혔어요. 주력 구축함 8척의 평균 연령이 32년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후화가 아니었어요. 키드급 구축함 4척은 미국에서 1975년에 건조된 것들이었습니다. 이미 49년이나 된 골동품이었죠. 성공급 구축함 4척도 사정은 비슷했어요.
1990년대 초반에 건조된 이 함정들은 30년을 넘겼습니다. 제가 더 놀란 건 정비 현황이었어요. 대만 해군 내부 자료에 따르면 주력 함정의 60%가 부품 부족으로 정상 작전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레이더 시스템은 20년 전 기술에 머물러 있었고 함포는 부품을 구할 수 없어 반년째 수리가 중단된 상태였어요. 대만 해군 관계자의 인터뷰 기록이 더욱 참담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체 개량을 할 수 없습니다. 기술이 없어요. 부품 하나를 교체하려면 원재 조사에 의존해야 하는데 비용이 천문학적입니다. 저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상황은 갈수록 심각했습니다. 잠수함 전력도 마찬가지였어요. 네덜란드에서 도입한 해룡급 잠수함 2척은 이미 25년을 넘겼습니다. 어뢰 발사 시스템은 고장이 잦았고 소나 장비는 현대전 기준에 맞지 않았어요. 이건 전력이 아니라 전시용품이야. 제가 중얼거리는 사이 더 충격적인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대만이 보유한 함정 중 즉시 출동 가능한 것은 전체의 40%에 불과했어요. 나머지는 정비 중이거나 부품 부족으로 대기 상태였습니다. 해군 기지 관계자의 증언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어요. 새벽에 비상 출동령이 떨어져도 절반은 움직일 수 없어요. 엔진 문제, 레이더 고장, 무기 시스템 마비.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이건 노후가 아니라 고착이었어요. 시간이 멈춘 전력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미래 계획이었어요. 대만이 현재 추진 중인 함정 건조 프로그램을 살펴보니 여전히 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자체 설계 능력도 핵심 부품 생산 능력도 없었어요. 대만 조선업계의 현실은 더욱 암울했습니다. 대형 조선소는 상업선 건조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군함 건조 기술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였어요. 91년 이후 30여 년간 그들은 기술 축적을 포기한 채 완제품 구매에만 의존해왔던 거였습니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의 솔직한 고백이 모든 걸 설명해줬어요. 우리는 만드는 법을 배우지 않았어요. 그냥 사는 것에만 익숙해졌습니다. 이제 와서 기술을 개발하려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30년 전 그들이 선택한 빠른 길의 결과가 바로 이거였어요. 즉시 전력화는 됐지만 지속 가능성은 완전히 잃어버린 거였습니다. 중국의 해상 봉쇄 위협 앞에서 대만의 해군력은 사실상 무력한 상태였어요. 함정은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기술은 없으니 개량도 불가능했습니다. 이제야 그들의 분노가 이해됐어요. 적은 코앞에 있는데 정작 자신들의 무기는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같은 30년 동안 한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한국 조선업계의 발전 과정을 추적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곧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실패와 지연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91년 대만과의 협력이 무산된 직후 현대중공업은 오히려 더 과감한 도전을 시작했어요. 대형 컨테이너선 건조에 실패하더라도 계속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 시행착오에서 6개월이 지연됐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당시 현대중공업 내부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92년 기술개발팀 회의록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실패는 배움의 과정이다. 우리는 결과보다 과정을 축적해야 한다. 이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줬습니다. 한국은 완제품을 사는 대신 실패할 권리를 선택했던 거예요. 93년 한국 조선소들은 이미 3교대 상시 가동체제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는 밤낮 없이 용접 불꽃이 튀었어요. 거제도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새벽 3시에도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조선업계 관계자의 증언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위기가 없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필요한 순간이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반면 대만은 어떠했을까요? 구매한 함정들의 정비와 운용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기술 개발이나 축적은 우선순위에 없었어요. 95년 한국은 세계 최초로 10만 톤급 유조선을 독자 설계로 건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실패를 거듭하며 축적한 기술력의 결과였어요. 같은 해 대만은 여전히 유럽 기술에 의존하며 함정을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의 학습 속도였어요. 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도 조선업계는 기술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효율적인 공정을 개발했어요.
저는 당시 한국 정부의 정책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조선 강국 건설을 위한 장기 로드맵이라는 문서가 눈에 띄었어요. 거기에는 이런 목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년 내에 세계 1위 조선 강국이 되자. 당시만 해도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더욱 가속화됐어요. 한국 조선소들은 LNG 운반선, 해양 플랜트,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 건조에 집중했습니다. 매번 새로운 도전이었고 매번 실패의 위험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2005년 한국은 마침내 조선업 수주량 세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2010년에는 기술력에서도 일본을 앞서기 시작했어요. 삼성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드릴 10건조에 성공한 게 그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은 질문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끊임없는 질문과 시행착오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2024년 현재 한국 조선업계는 친환경 선박, 자율운항 선박, 수소, 추진 선박 등 미래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30년 전 대만이 무시했던 그 기술력이 지금은 세계 표준이 된 거였어요. 한국은 결과보다 과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의 격차를 만들어낸 거였죠. 2024년 10월 15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벌어진 긴급 국방회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중국의 해상 봉쇄 위협이 현실화되자 대만 정부는 마침내 피할 수 없는 선택을 마주하게 됐어요. 회의실 안에는 30년 전과 똑같은 긴장감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만 국방부 장관 추이밍더가 단상에 올라 발표한 첫 마디가 모든 걸 바꿔놨어요. 우리는 이제 한국의 조선 시스템을 분석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30년간 금기시됐던 말이 공식 석상에서 나온 거였어요. 저는 회의록을 읽으며 그 순간의 충격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해군 참모차장 린쥔위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우리가 틀렸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를 완전히 잘못 예측했어요. 이어서 국방연구원 박사 장회이민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현재 한국 조선업계는 우리보다 20년 이상 앞서 있습니다. 자체 설계 능력, 핵심 부품 생산 능력, 시스템 통합 능력 모든 면에서 압도적입니다. 회의실 안에서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30년 전 그들이 무시했던 나라가 이제는 배워야 할 대상이 된 거였어요. 국방부 차관 왕준강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존심보다 시간이 더 비싸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 발언이 결정적이었어요. 30년 전 우리 위상에 맞지 않는다며 거부했던 그들이 이제는 생존을 위해 무릎을 꿇게 된 거였습니다. 저는 회의록의 다음 부분을 읽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대만 조선업계 대표 리윈창의 발언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굴욕스럽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30년간 잘못된 길을 걸어왔어요. 회의는 4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참석자들은 하나씩 과거의 오판을 인정했어요. 한국을 무시했던 것, 기술 축적을 소홀히 한 것, 완제품 구매에만 의존한 것, 모든 잘못된 선택들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마침내 투표가 시작됐어요. 한국과의 기술 협력 추진안에 대한 찬반 투표였습니다. 결과는 만장일치 찬성이었어요. 30년 전과는 정반대의 결과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국방부 장관 추이밍더는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선진 조선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굴욕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택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꼈어요. 30년 전 한국이 대만에게 제안했던 바로 그 협력을 이제는 대만이 간절히 요청하게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이제는 한국이 을이 아니라 갑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기술을 배우려는 나라와 기술을 가진 나라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뀐 거였죠. 대만 언론의 반응도 충격적이었어요. 한 신문의 사설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우리가 무시했던 나라에게 이제는 도움을 구해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또 다른 언론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우리의 오만이 만들어낸 결과다. 배우는 순간부터 우리의 미래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저는 마우스를 클릭하며 다음 자료를 확인했어요.
무시하던 대상에게 도움을 청하는 순간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변화였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진 자리에 현실이 들어선 거였어요. 2024년 10월 긴급회의 이후 대만과 한국 사이에는 석 달간의 치밀한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기술 이전 범위, 연수 기간, 비용 분담 등 모든 조건을 하나하나 검토해야 했어요. 대만 측은 체면을 살리려 했고 한국 측은 실질적 성과를 원했습니다. 12월 중순, 마침내 양해각서가 체결됐어요. 대만 기술진 25명이 한국에서 석 달간 집중 연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벌어지는 일이었어요. 2025년 1월, 거제도 대우조선해양에서는 특별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대만에서 온 기술진 25명이 한국 조선소에서 연수를 받고 있었어요. 협상 과정에서 양국 모두 복잡한 감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대만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고통을, 한국은 과거를 묻고 미래를 택하는 선택을 해야 했거든요. 저는 현장 취재 기록을 통해 그 순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만 기술진의 팀장 천위안밍이 조선소 입구에서 첫 발을 내디딜 때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복잡하고 무거운 감정이 그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30년 전 우리가 거부했던 것을 이제 와서 배우러 왔습니다. 천위안밍의 첫 마디였어요. 한국 측 담당자인 정민석 이사가 그를 맞으며 말했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연수 첫날, 대만 기술진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자동화 수준이 상상을 뛰어넘었거든요. 용접 로봇이 정밀하게 움직이는 모습, 디지털 설계 시스템으로 실시간 수정이 가능한 공정, 품질 관리 시스템의 완벽함.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대만 설계팀장 리쥔하오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손으로 그리고 있을 때 그들은 이미 AI로 설계하고 있었구나. 더 놀라운 건 한국 기술진들의 태도였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개했습니다.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대만 기술진들에게 핵심 기술까지 가르쳐줬어요. 현대중공업 수석 엔지니어 김철수가 설명했습니다. 기술은 숨기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겁니다. 그래야 더 발전할 수 있어요. 연수 2주 차, 대만 기술진들은 실제 함정 건조 과정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설계부터 용접, 시험 운전까지 전 과정을 체험했어요. 그들의 눈빛이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대만 엔지니어 황메이링이 일기에 적은 내용이 감동적이었어요. 오늘 처음으로 우리가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는 법만 알고 있었구나. 3주차가 되자 변화가 뚜렷해졌습니다. 대만 기술진들이 적극적으로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술진들도 그들의 열정에 감동받고 있었습니다. 정민석 이사가 감회 깊은 말을 남겼어요. 30년 전에 이런 협력이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수 마지막 날, 대만 기술진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제 단순히 구매가 아닌 제조의 개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천위안밍 팀장의 마지막 소감이 모든 걸 요약해줬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는 법이 아니라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진짜 자립의 시작이에요. 대만으로 돌아간 기술진들은 즉시 자국 조선소 현대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방향은 확실했습니다. 저는 이 변화의 의미를 생각해봤어요. 30년간 막혀있던 대만의 기술 발전이 다시 시작된 거였습니다. 한국의 도움으로 말이에요. 역전된 위치가 이렇게 극명할 줄은 몰랐습니다. 30년 전 기술을 배우려던 한국이 이제는 가르치는 입장이 됐고 가르치려던 대만이 배우는 입장이 된 거였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였습니다. 대만이 마침내 만드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어요. 30년의 공백을 메우는 작업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게는 30년 전 무시받았던 기술이 이제 다른 나라가 배우러 오는 수준이 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석 달간의 조사를 마무리하며 저는 하나의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대만과 한국의 30년 격차는 재능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태도의 차이였습니다. 한 나라는 배우기를 거부했고 다른 한 나라는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워싱턴 사무실 벽에는 이제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어요. 하나는 91년 대만 국방위원회 회의실 사진이고 다른 하나는 2024년 같은 회의실 사진입니다. 같은 장소, 다른 선택이었죠. 91년 대만은 자신들이 이미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배울 것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들에게는 시간이 많았고 자존심이 더 소중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배울 것 투성이라고 봤습니다. 2024년 위기가 현실이 되자 모든 것이 뒤바뀌었어요. 대만에게는 시간이 없어졌고 자존심은 사치가 됐습니다. 한국에게는 가르칠 것이 많아졌고 나눌 여유가 생겼어요.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국가의 발전은 현재 위치가 아니라 학습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이 30년 동안 보여준 태도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질문을 멈추지 않고 과정을 포기하지 않는 자세였습니다. 결과가 늦어져도 비용이 많이 들어도 체면이 상해도 배우는 것을 택했어요. 반면 대만은 완성품을 선호했습니다. 빠르고 확실하고 체면도 살리는 선택이었어요. 당장은 효율적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멈추게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대만이 겪고 있는 현실이 그 결과였어요. 30년간 축적하지 않은 기술의 공백, 남에게 의존하는 취약성, 그리고 위기 앞에서 드러난 한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을 봤어요. 대만이 마침내 질문을 바꿨다는 사실에서 말이에요. 어떻게 빨리 살 것인가? 에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 로 바뀐 거였습니다. 늦었지만 질문을 바꾼 순간 게임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대만 기술진들이 한국에서 보여준 열정이 그 증거였어요. 그들의 눈빛이 달라진 순간 대만의 미래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의 회복은 사과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학습에서 시작됩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보다 미래를 위해 겸손해지는 것이 더 중요해요. 대만이 한국에게 가르쳐달라고 말한 순간 그들의 진짜 회복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 그것이 변화의 출발점이었어요. 저는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만과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요.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성장도 멈춘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은 30년 전 작은 나라였지만 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어냈어요. 이제 대만도 같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시작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배우는 순간부터 미래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요. 무시하던 나라에게 배우기까지 걸린 30년.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한국의 여정이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도 비웃음을 받을 때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시했던 나라들이 배우러 오는 위치에 섰어요. 한국이 증명한 것은 단순합니다. 현재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 배우려는 의지가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제가 내린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세계가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중요한 장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